요즘 뉴스 보면 한국은 망했다. 뭐 이런 헤드라인 진짜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인구 감소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그 불안감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위기가 아니라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서울대학교 조용태 교수의 이 말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미 벌어진 인구 변화를 어떻게든 되돌리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 또 시스템, 시장을 바꾸자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다 하는 게 사실 관점만 살짝 바꾸면요. 이미 정해진 예측 가능한 미래고 심지어 기회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인구 변화를 기회로 삼으려면 우리 뭐부터 바꿔야 할까요? 많은 기업들이 흔히 저지르는 아주 큰 실수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모든 70대는 다 똑같을까요? 아마 대부분 바로 아니죠. 라고 답하실 거예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엄청나게 다양한 분들을 그냥 시니어라는 이름 하나로 퉁쳐말리는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생각, 바로 이게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를 보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주 그냥 확 와닿으실 겁니다. 자,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보세요. 한때는 다들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고 비슷한 나이대 자녀를 키우면서 굉장히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70대가 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누구는 혼자 살고, 누구는 배우자랑, 또 누구는 자녀랑 같이 살죠. 아직도 생생하게 일하시는 분도 있고, 은퇴하신 분도 있고요. 건강 상태도 제각각이고요. 그러니까 사는 모습이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이라는 낡은 렌즈가 깨져버렸다면 이제 우린 어떤 새로운 안경을 껴야 할까요? 인구학에서는요, 세 가지 새로운 렌즈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연령 효과예요. 말 그대로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죠. 두 번째는 코호트 효과인데요. 이건 같은 시대를 살면서 갖게 된 그 세대만의 고유한 특성을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술 발전처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 효과입니다. 이 세 가지 렌즈를 모두 사용해야만 비로소 시장의 진짜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코호트 효과라는 게 이 예시를 보면 딱 이해가 돼요. 저는 어릴 때 선택지가 별로 없던 시절에 자라서 그런지 그때 먹던 새우깡을 아직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애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맛있는 과자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계속 바뀌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자라온 세상이 우리한테 남기는 평생 가는 흔적, 즉 코호트 효과라는 겁니다. 세대가 다른 거죠, 완전히. 자, 그럼 이렇게 인구를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됐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실제 비즈니스 전략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멀티에이징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멀티에이징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고객이 몇 살인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관점의 대전환이죠. 타겟을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로 잡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생각해보세요. 베이비붐 세대는 아직 마음은 청춘이고 스스로 건강하고 활동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어르신 전용 식품이라고 내밀면 어떨까요? 속으로 내가 왜 어르신이야 하면서 기분부터 나빠지는 거죠. 아무리 소화가 잘 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해도 나를 늙은 사람 취급하는 제품은 절대 사고 싶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시니어 식품이라고 딱지를 붙이면 타겟이 그 연령대로 확 좁혀지잖아요. 근데 이걸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이라고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은 물론이고 평소에 위가 좀 예민한 젊은 사람이나 아이들까지도 고객이 될 수 있죠. 순식간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이가 아니라 기능에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마법 같은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의 전환은요, 비단 국내 시정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급변하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남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관점이에요. 여기서 인구 지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회 시스템, 특히 교육 같은 게 인구 변화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현상을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만 경쟁하도록 가르친다?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일까요? 그들의 미래를 우리가 가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글로벌 경쟁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공대 졸업생이 약 8만 4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은요? 무려 220만 명입니다. 숫자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런 현실 앞에서 글로벌 마인드는 이제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인구라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 우리가 마음속에 단 하나 꼭 새겨야 할 사실은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인구는 정해진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태어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20년 뒤에 대한민국에 몇 명의 40대가 있을지, 50대가 있을지는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에너지를 쏟지 말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이 정해진 미래에 어떻게 적응하고 여기서 기회를 만들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인구 현실을 피하지 말고 똑바로 마주하세요. 둘째, 시장을 절대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마세요. 셋째, 연령, 코호트, 시기라는 세 가지 렌즈를 꼭 기억하시고요. 넷째, 나이가 아니라 기능을 보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무대를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로 넓히는 겁니다. 인구는 이미 정해진 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커리어 전략은 이 정해진 미래를 향해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성공 방식에 머물러 있나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꼭 던져보시면서 여러분의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